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종미 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카드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강님께서 또 계속해서 화이팅 외쳐주고 계시고요. 네. 아리오님 당직 근무하시면서 TV로 시청하고 계시다고. 어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네. 또 그만큼 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꿀벌 날자님 그리고 버리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채팅창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고. 그래서 TV로 보시면서 휴대폰으로, 채팅창으로 네. 채팅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꽃미남 손팀님께서도 저도 불러주세요 라고 하셔서 출석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고문 박사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AP 위성 진단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을까요? 네, 조용기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네. AP 위성 매수가는 23,000원의 비중은 10%십니다. 지금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조금 매수가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주항공, 우주산업 이쪽에 호재가 있을 때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있었던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AP 위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 우주항공 종목들도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AP 위성 역시나 오늘 16,65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큽니다. 27%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채팅창 보니까 AP 위성은 아파 위성이라고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내일 재료 소멸로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종민 소장님 이 종목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일단 내일 장을 봐봐야지 알 것 같기 네. 때문에 일단 보유. 일단 보유로 가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죠. 반종민 소장님 이 종목 일단 내일장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그쵸. 성공을 했으니까 내일 아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일부 더 상승을 했다가 1년 정도 조정을 거치는 뭐 이런 정도? 1년 또 조정을 거치는. 아니면은 네. 그 중간에 그 나로가 이제 공중에 뭐 안 좋게 뭐 폭죽이 돼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조정. 이렇게 좀 보면서 일부 그 다시 이제 재발사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 튀어 올랐다가 다시 1년간 조정.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중이 한 10%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만약에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해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엑시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무리 그 오후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다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때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나로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먼저 내일은 축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축제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 나로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이슈를 한 번 더 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금도 뭐 우주 강국에 대해 뭐 G7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한 번 더 그 정부 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일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 안착되는지를 좀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좀 수급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수급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이제 대부분의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 휴가를 가시거나 놀러 가시기 때문에 또 연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10% 내지 상승을 해서 잘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000원대 이상 만약에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크게 조정을 보여준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2,500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14,800원에서 손절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12,000원까지 이제 내려갔을 때 1년간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4차 발세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까지 남아 있는데 예, 거기까지 좀 기다리기는 매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은 잘 노려서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21,000원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손절가 빨리 그냥 다른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고 싶다 한다면 14,800원 아래때 내려오면 손절. 근데 타이밍을 놓쳤다. 12,0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면은 1년간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네. 4차 때 발사 전까지는 또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성공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내일장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누리호 성공과 함께 정부에서도 우주산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매도 사인 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위성 이렇게 해서 써 올린다고 이걸 보고 주식을 하시면 늘 손해 납니다. 그냥 테마주예요. 단기적으로 안 될까요? 테마주는 차트로 이미 끝난 3월에 끝난 주식을 이제 와서 이제 하면 올라간다는 거. 그것은 일반적 또 가면 그분들까지 물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AP 위성은 한 500억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이익도 한 3, 40억, 40억 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5억, 그전에는 8억, 올해도 50억. 특별하게 이제 이익이 늘고 매출도 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신위성 이런 데 띄워놓고 거기에 위성 단말기 이렇게 들어가서 위성 휴대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계속 해주면 지금 AP위성 고객사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위성통신 이동 위성통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하고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또 새로운 제품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통신위성을 띄워도 우리나라 지금 몇 번 아니고 내국도 마찬가지 그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다. 그러면 이익의 규모를 보고 주가는 항상 가치를 평가해 봐야 하는데 이 회사가 50억 정도 내니까 시가총 2,500억이 지금. 그러면 지금도 50배 정도 주가가 와 있거든요. 근데 저 위에 가서 50배 이상인데 50배 와 있다는 건 뭐 바이오주처럼 한 방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올라가면 그냥 끝없이 빠집니다. 2년 동안 거의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가격을 보면 그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2016년부터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가고 지금 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위성하고 다 있었는데 이때는 워낙 초보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시장에 동학개미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격이 올라간 거 좋은 회사인 줄 따라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물렸다가 이번에 또 올리니까 가격에 물렸던 세력도 올려서 이번에 또 팔아놓은 거죠. 이제는 가격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거 10,000원 이하로 또 가게 되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결과적으로 최고가 26,600원에 이거 60%는 기본 빠집니다. 그럼 15,500원 내려가고 지난번에 23,000원 갔으니까 60% 빠지면 이것은 9,000원 내려와야 되거든요. 7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도 60% 아직 빠져 멀었습니다. 10,000원 이하로 갈 거로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르면
내일 별로 안 오를 걸 보이는데 올라오면 일단 파시라. 손절 안 하면 결국 반타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치가 되지 않는 주식들은 위성 이렇게 한 우주 시대 온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시세가 끝나가는데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반타작 그때 사가지고 기다린 게 오히려 테마를 수익을 크게 낸다. 저는 전략 매도 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이익이 날지 않는 기업이다. 한번 올라가다 끝없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위성 관련주는 많이 빠졌을 때 담자라는 팁까지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로 17,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반종의 소장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우선은 보유입니다. 일단 목표가 21,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궁금증 남겨주시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안전한 전략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바로 매수 문의가 왔습니다. 네.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매수 문의인데요. LNC 바이오, 오늘 33,9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네.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피부 이식 전문 업체, 하반기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소장님,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이 매수-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매수를 하실 때 큰 비중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10% 기준으로 좀 잡아서 매수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대략 작게 하면 37,000원.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별 싸움이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모멘텀도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작년 6월에 그 600억 그 전환사채 좀 발행을 했고요. 그 당시 때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운영 자금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건데, 집행을 했던 건데, 사실상 이때 당시 때 그 전환가액을 했을 때 23,950원대였고, 그게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24,800원대로 그 전환을 했거든요. 네.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 이때가 그 지금 전환사채의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한다면은 굳이 이거를 주식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준점을 좀 봐야 되는데, 하반기 좋습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보기에는 그 전에 먼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전환 청구 기간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에 그 600억짜리에 대해서 24,800원짜리의 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예상 주가를 따졌을 때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2배 사이를 좀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만기 이전인데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점을 봤을 때는 36,000원에서 3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서 보시고, 무리하게까지 4만 원 이상까지는 보시는 거는 추가 상승 동력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포인트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좋을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전환사채 이슈도 있고요. 매수할 때 비중은 좀 크게 잡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로 잡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37,000원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매수 문의 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금부자님께서 LG화학 매수 문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은 1% 정도 빠졌네요. 71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LG화학도 작년에 40만 원대 저점 찍고 그래도 올해까지 꾸준히 지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을지, 또 이 LG화학의 양극재 매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포트도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 금지시키겠습니다. 금지할까요? LG화학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네. LG 에너지솔루션을 하면 됩니다. 내가 양극재하고 배터리 세일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양극재는 4월 중순에 이미 25년도까지의 이익을 다 반영을 됐고 네. 주가에 그리고 27년도 2030년까지 뭐 양극재 계속 발전한다더라도 이게 양극재도 일종의 우리 배터리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25년도 이후부터는 양극재를 자동차 밸류에 쪽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양극재 메리트는 거의 사라지고 없다 현재는. 그래서 양극재는 저는 내년까지 기본 올 4월달 고가 기준 반타작 기본 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력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럼 양극재는 주로 썩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학 기술로 보면 밸류를 그렇게 다른 2차 전지 업체처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학의 비중이 아직도 40%고 LG엔솔 관련된 뭐 하고 한 50, 이게 한 50% 정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LG엔솔을 사야지 내가 LG화학을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가급부터 제가 LG, 우리 배터리 관련된 사면 삼성 SDR 하면 되고, 16부터 LG 화학은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는 LG 엔솔이 있기 때문에 LG 엔솔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단일 사업도 좋고요. 그래서 관심조차도 LG 화학은 가지지 말고, 만약에 화학이 경기가 확실히 확 좋아지면 화학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좀 너무 빠른 시점이라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LG 엔솔루션 뭐 내려가면 이걸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현금 부자니까 필명이 그래서 오히려 현금 부자면 LG 엔솔을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매수에 대해서는 금지 의견 주셨습니다. 양극재나 2차 전지보다는 화학에 대한 비중이 아직은 더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확실한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한강림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9만 9,5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오늘은 1.62% 빠진 36만 5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튬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님은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비중은 한 5%로 적습니다. 지금 좀 단가를 좀 낮춰볼까 해서 추가 매수가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추가 매수 언제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기업적인 부분들은 워낙 이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2월부터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보다도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 2차 전지든 모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전망적인 산업들은 분명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2차 전지나 그런 사업들 부분들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하회 구간이 33만 3천 원대까지는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원까지 내려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33만 원 아래에 내려가면은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먼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겠고, 사실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호흡을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일부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40만 원대를 일단 4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시점을 보시고 42만 원대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이제 단기간에 한 달 사이, 2달 사이 안에 오면은 그때 좀 매도를 좀 정리를 해보시겠고, 하반기 때 모멘텀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 한 3,0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재출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딱 걸쳐져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3분기 전까지는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전 예전에 좀 매수 추천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배터리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 반도체 그 제논가스라고 있는데 그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뭐 여러 가지 기업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그 국산화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기다렸었는데 지금 일본과 관련된 좀 어느 정도의 그 화해 모드가 나오면서 국산화가 굳이 지금 시점에 필요할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너무 이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거에 대한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모멘텀은 이 포스코 홀딩스도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는 좀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2월부터 주가가 4월까지 굉장히 좀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래쪽에 수급 주체를 보면은 굉장히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취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매지 주체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 2, 3주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2, 3주 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33만 원 아래때까지 내려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된다는 건가요? 그때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때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그 매출이 좀 부각됐을 때 그때 좀 추세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워낙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쉬어가야 할 구간이고요. 많이 올라가서 조정이 있을 거다 하십니다. 38만 원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3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9만 2천 원에. 네. 아니, 9만 3천이네. 9만 3천 원이네요. 네. 예.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10%. 10%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매수 잘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도 잘 보고 계시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네. 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분위기 좋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잘 사셨네요. 근데 왜 10%밖에 안 샀어요? 한 30% 사시지요? 그때 돈이 이거를 없었어요? 좀 비쌀 때 샀는데 비싸긴요. 그때 아니요, 이거는 제가 원래 16만 2천 원을 산 15만.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10만 얼마까지 왔을 때 이것을 좀 매도를 하고 또 이거를 또 매수를 또 했어요. 그 뒤에. 그거 아무리 해봤자,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업황이 좋아질 때 비중을 확 실어서 가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수익을 10% 보고 또 위에 팔고 밑에 샀다가 10% 가지고, 해봤는 건 30% 정도를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게 산다면 수백억, 수천억 사도 되는 건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일주일 사이에 8천억이나 샀어요,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 개인들은 시작할 때 9만 원대 시작하고 있는데 10% 사서 어떤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대형주들은 20%는 사셔야만 수익이 그렇게 소형주처럼 막 하루에 20%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갖고 있어도 몇십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안전하게, 사면 손절을 안 하는 주식들은 안전하게 올라 그때 하면 계속 복리가 되기 때문에 소형주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챗 GPT하고 엔비디아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 칩을 생산해 주는데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향후에 물량이 확실히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봐도 되지만 지금은 단가가 워낙 싸게 잘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안 내려갈 거예요. 잘. 만약에 그 가격까지 내려가면 지금 팔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95,000 간 다음 추가 매수를 한 10% 더 하셔서 이제 내년까지 15만 돌파 시도를 할 걸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수익을 확실히 한 5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 정도 최소한 30% 이렇게 보고 이제 팔고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저는 지금 지난번에 저도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11만 7천 원 정도 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은 망청이 나와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데 빠지면 오히려 더 사자 95,000 이하로 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보유하시고요. 이렇게 향후의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인공지능 그래서 관련된 것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요? 네, 네. 시청자님 매수 잘 하셨어요. 내년까지 15만 닉스 바라보면서 수익 키워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금요일이고요. 월요일이 연휴입니다. 내일 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월요일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자,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 남겨주시고 내일 좀 앞으로의 준비를 든든하게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도 좋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영감님께서 문의 주신 대웅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1만 5천 원의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손절해야 하는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이 대웅제약 오늘 1.31% 빠지면서 11만 2,7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올해 2월에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 대웅제약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목표가까지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에 안 좋았던 주가 흐름, 그러니까 패소를 통해서 좀 이슈를 다 지금 반영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매수가가 11만 5천 원에 15%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전에 이렇게 크게 빠졌던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5만 원까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15만 원까지는 워낙 이제 거쳐야 되는 구간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팔지 못하고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만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나온다 생각하시고 한 반 정도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시점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좀 전량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손절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보고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12만 5천 원까지는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12만 5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건데요. 김정환님, 수젠텍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가가 9,400원이고 비중 15% 담으셨는데요. 매집가 근처에 오면 다시 내려가는데 자세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9,4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9,380원 오면 다시 내려가고 아이고. 9,37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니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에서 손절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6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왜 이럴까요? 이게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체외 진단 업체인데 본사도 사무실 이전하고 배당도 주고 네. 그래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바이오주들은 대다수 이런 쪽은 그때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건 앞으로는 못 볼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뭐 27 이런 게 또 온다면 엄청난 큰 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20년도도 말부터 21년도까지 엄청나게 겁을 줬거든요. 이런 바이오 진단분 이런 것은 다시는 그걸 주식 안 간다. 빨리 손절해라. 그런데 바닥에 왔다고 사면 주식 할 것 같지만 이게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멘텀 크게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진단 업체들 이런 거 그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래도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과거에도 보면 주식이 그 전에 2020년도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주식이 그냥 뭐 늘 밑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려오면 기술자 한번 반등. 저 급등주는 공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한 번은 급등해주면 그 다음에 끝없이 공이 정지돼가지고 못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모멘텀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적자도 나 있는 상태에서 상승 동력이 크게 없거든요. 특별한 뭐 이쪽 제외진단 동력이. 그러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때부터 잘못 샀기 때문에 내 가격, 산 가격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산 가격에 산 손해가 한 20, 30% 냈다 그러면 한 10%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언제든지 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주식이 생각보다 쉬운 게 주식을 애매한 가격, 단순히 싸다는 건 갖지 말고 너 싼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싼 주식이라는 개념은 늘 1,000원과 1,200원짜리는 주로 가면 1,800원 갑니다. 네. 그러면 3,000원짜리 주식은 가면 5,000원까지 좀 가고, 그 다음에 6,000원 내외 7,000, 7,000 사면 9,000원 가면 못 가요. 10,000원짜리 주식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면 9,400원 샀기 때문에 이미 남들이 팔아야 될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투자였던 목표가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9,400원이 뭐 지금 현재 800원보다 손실이 아니니까 바이오주, 소형주 하면서 12% 손절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막 반타작시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손절하고 이제는 이쪽 말고 새로운 걸 하자. 가격만 보면 싸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테마 뜰 때까지. 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딱 매물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더 강한 이슈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네요. 따라서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로템 살펴보겠습니다. AHY님께서 문의 주신 현대로템이고요. 31,600원의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자, 현대로템이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31,550원, 딱 시청자님 가격대인데요. 네, 방산주 현대로템, 지난달에는 좋은 소식 들리면서 꽤 많은 상승을 보였던 현대로템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2분기에도 또 깜짝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소장님, 현대로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방산도 있기는 하지만 철도도 있고 뭐 네옴시티도 있고 심지어 수소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게 현대로템인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31,600원대 이제 들어가셨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그 SR 고속철도 정비사업 수주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매출의 작년 매출이죠. 작년 매출의 한 34% 정도 되는데 이 매출을 통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모멘텀이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손절을 하기에도 뭐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잡기도 지금 뭐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마이너스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환됐을 때 그때 좀 매도를 좀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재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다 한다면은 그때는 28,000원 아래 때까지 그때 포인트를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2월에 그 노르웨이 그 수주 실패에 따른 그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방산과 관련된 기대감은 상당합니다만은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제일 많이 부각이 받은 게 현대로템이 아니라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현대로템의 포인트는 방산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아닌 이상은 좀 부각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수소도 기존의 방산보다도 모멘텀이 좀 더 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그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일 만약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도 네옴시티, 더 라인 관련된 수주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종목 교체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싫으시다 한다면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는 종목 교체를 그냥 하시고, 그게 아니다 한다면은 좀 나는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은 28,000원 아래 때까지 좀 보시면서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재진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목표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현대로템입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대가 조금 아쉽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비중이 5%시니까요. 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권해드렸고요. 기다릴 수 있으면 28,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조언으로 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은요. 담비꼬야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넘버원은 무슨 종목인가요?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 현재 주가를 보면요. 1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병훈 전문가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에이테크 솔루션 사는 거 괜찮아요? 자율주행 1등은 테슬라죠.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외국 주식도 요즘 저것만 하면 그래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테슬라도 사도 돼요? 테슬라 사도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 테마주에 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그 네. 소형주들은 그냥 뭐 연구한다 그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도 라이다 이제 개발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의 라이다, 레이드부터 가장 현대모비스가 다 거의 갖고 있죠. 그럼 현대모비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대형주는 안 가니까, 테마가 아무리 무슨 얘기 나도 안 가니까 이제 1등자. 그리고 또한 이제 자율주행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그럼 뭐 1등은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가장 중요한 뭐 앞으로 이제 고도화되고 반도체 기술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 아날로그 반도체거든요. 네. 인간의 오감을 디지털하고 디지털을 다시 인간 오감을 바꾸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 그 아날로그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 한 개밖에 없습니다. 200mm 동양 세계 1등인 DB하이텍이고, 그러면 DB하이텍이 그러면 주가가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보면. 그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해서 뭐 에이스텍 다 관련된 전부 다 보면 자율주행 이슈 나오면 떴다가 내려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21년도 자율주행 막 하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이 뭐 1등주니 뭐 탑픽이니 그래봤자 이익도 몇십억도 못 내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서 25,000이 아직도 반타적이에요. 그냥 테마인 거죠, 테마. 초보자에 들어와서 그냥 하니까. 중소기업은 그것을 꿈을 현실화할 수는 없어요. 현실화했으면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 기업이 됐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길게 봐도 자율주행 같은 것은 핵심적인 걸 사야 되지, 안정적 내 돈 잃지 않고 가는 거지. 이런 거 자율주행이라도 볼 수도 없고, 물론 삼성종합에서 성공했다고 이제 라이더 한다고 해도 그거 실용화 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뭐 다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면 차트 보고 하시는 게, 뭐 이제 이것뿐만 여러 가지 소용이 있으면 차트 보고 재료 나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대다수. 그렇게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분만 하지, 나머지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매수 금지시키겠습니다. 네. 자,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진단까지, 자율주행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요, 오랜만에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빨간불로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특히나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대표 종목인 테슬라도 1%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